파트 3 동물 생리학 25장 면역학 227쪽 87번, 88번 문제 하겠습니다. 면역학 전공 서적 뒷부분에 있는 내용인데요. 면역학과 관련된 실험들입니다. 면역학과 관련된 실험이라는 게 결국에 이제 항체를 이용한 실험들이 대부분이죠. 그 중에 이제 일라이자, 그다음에 이중 면역 확산법, 리아 세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엘라이자에 대해서는 우리 15장에서 직접 풀어드리진 않고 제가 또 유튜브로 올리게 될 건데, 어떤 단백질이 있다면, 단백질이 많다면 우리가 이제 280의 흡강도를 쓰거나 브래드포드법을 쓰겠죠. 그때 단백질 양이 굉장히 적을 때, 굉장히 적은 단백질은 측정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단백질을 결합하는 항체를 발견한 후에 이 단백질이 있다면 항체가 결합할 거다. 항체 뒤에다가 어떤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색깔을 달거나 아니면 효소를 달아서 발색 반응을 시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색이 되면 그 단백질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라이자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리아 방법이 이제 또 앞으로 나올 만한 내용이라서 문제를 집어넣는데요. 체내 알도스테론의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알도스테론도 펩타이드 호르몬이 되겠죠. 리아라는 방법을 썼다. 리아라는 방법은 이제 지식형으로 알아두면 되겠어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단백질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어떤 방사선 양이 오히려 감소하는 측정법이라는 걸 외웠으면 좋겠어요. 알도스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어떤 종속 변이, 방사선 양이 감소하는 값으로 나오는데요. 이건 왜 그렇다고요? 단백질이 너무 적을 때 방사선 양이 적으면 이게 정말 없어서 적은 건지 아니면 너무 적어서 적은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아주 적은 양을 우리 측정할 때는 이제 반대로 한다고요. 반대로. 아주 적을 때 어떤 높은 값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게 이만큼 적구나라는 걸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서 아주 적은 양의 농도를 측정을 할 때 이 리아라는 방법을 씁니다. 자, 1번 알도스테론의 특이적 항체를 부착한 96웰 플레이트를 준비한다. 웰이 홈인데요. 지금 96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개의 홈 웰을 그려놨어요. 알도스테론의 특이적인 항체,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바닥에 아예 물리적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부착. 96웰이면 96웰에 모두 다 같은 수만큼의 항체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2, 4, 8, 16, 30, 64, 128 나노그램 퍼 데실리터의 알도스테론을 미리 준비해 놓는다. 저는 여기서 얘를 파란색 다이아몬드로 표시했습니다. 얘는 방사선을 가지지 않고 그냥 펩타이드야. 그래서 여기 2인 거는 제가 다이아몬드를 하나 표시한 거고요. 4는 그거의 2배니까 다이아몬드를 2개 표시했습니다. 얘는 방사선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웰에다가 이걸 각각 다 따로따로 집어넣는 거야. 여기는 2, 여기는 4, 여기는 8 이렇게. 그 다음에 모든 시험관에 또 동일하게 동위원소로 표시된 알도스테론을 과량 아주 많이 집어넣는 게 또 포인트야.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는 빨간색. 모든 시험관에 동량인데 아주 많은 알도스테론을 집어넣는 거야. 생김새는 똑같은데 방사선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그냥 점으로 표시한 거죠. 걔네들을 충분히 혼합한 다음에 상층액을 버린다라고 했는데 다 그릴 수 없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그리겠습니다. 여기랑 한 여기 정도랑 여기 정도 이렇게 그려보면, 자, 우리가 맨 첫 번째 파란색이 2나노그램으로 굉장히 적고 과량의 방사선 표시한 알도스테론이 있다고 한다면, 이 첫 번째에서는 바닥에 부착된 것에 거의 방사선을 표시하는 알도스테론이 붙을 거예요. 근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란색, 그냥 알도스테론 농도가 높아지게 된다면 이 파란색이 부착되어 있는 항체에 붙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상층액을 항원항체 복합체를 알기 위해서, 부착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바닥에 있는 것을 알아보려면 일단 상층액을 분리해서 버려야 되겠죠. 상층액, 제가 상대적 개념으로 그려봤어요. 상층액을 버렸을 때 맨 왼쪽은 빨간 게 6개 있겠죠. 빨간 게 토탈 9개 있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중간 정도 되면은 2개는 이 바닥에 있는 항체에 붙었으니까 7개.
상층객에 있겠죠. 맨 오른쪽에 파란 게 모두 항체에 붙었다면 여기는 9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 측정된 상층액의 방사선 양과 알도스테론 양은 비례관계에 있다. 상층액에 방사선이 많다는 거는 원래 있었던 파란색 알도스테론이 바닥에 많이 붙었다. 원래 알도스테론이 많다라는 거죠. 방사선이 없는 알도스테론 양이 많을수록 방사선 처리된 것들은 바닥에 붙지 않으니까 상층액에 있을 거다라는 거죠. 이게 기억복이고, 이 나의 결과는 붙어 있는 것들의 방사선 양을 측정한 거야. 그러면 첫 번째는 붙어 있는 방사선 양이 빨간 게 3, 얘는 2, 얘는 0 이렇게 나오죠. 오히려 상층액에 방사선 표시되지 않은 알도스테론이 적으면 부착된 알도스테론이 많아서 방사선 양이 많이 나온다고요. 파란색이 많을수록, 방사선이 없는 알도스테론이 많을수록 부착된 방사선을 가진 알도스테론 양은 적다고요. 그래서 나처럼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 항원항체 복합체의 응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바닥에 붙어 있는 항체에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붙기만 하면 되니까 꼭 IgM을 안 써도 됩니다. 자, IgM은 오량체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들을 결집시키는 응집 능력이 가장 좋긴 좋아요. 이 말이 맞긴 맞거든요. 응집에 가장 유리한 거는 IgM이 맞는데 이 실험에서는 응집시켜서 알아내는 방법이 아니니까 IgM을 꼭 쓸 필요 없어요. 주로 IgG를 씁니다. 사실은 단량체로 되어 있는. 그래서 니은 틀리고요. 표준 알도스테론과 방사선 표준 알도스테론 똑같은 모양이니까 여기서 바닥에 붙인 항체에 나도 붙으려고 하고 쟤도 붙으려고 하는 경쟁적 결합을 하겠죠. 디귿 틀립니다. 기억만 맞아서 답은 1번이에요. 끝. 자, 88번. 이거는 이중 면역 확산법 아르치테르로니법인데요. 어떤 거냐면, 자, 여기 핵 항원을 가운데에 집어넣었어. 항원. 어떤 단백질이라고 해봐. 가운데 집어넣으면 이 항원이 확산됩니다. 지금 젤리와 같은 데다가 이 항원을 집어넣어. 그러면 젤리층을 통해서 항원이 이렇게 옆으로 확산돼. 그럼 멀어질수록 항원의 양은 적어지겠지. 그 다음에 여기 쪽에다가는 항체를 넣어. 항체도 단백질이잖아. 이 젤리에다 넣으면 항체가 여기 많다가 또 이렇게 멀어질수록 항체 양이 줄어들겠지. 그래서 어디선가는 둘이 만나겠죠. 근데 얘도 확산되고 얘도 확산된다고 해서 이중 확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둘이 만나는 지점에서 걔네들이 적당한 비율이 된다면, 자, 이거는 수업 시간 했죠? 항원항체가 만났을 때 침전이 되려면 적당한 비율이 돼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만나는 지점에 빨간 거와 지금 파란 거, 빨간 항원과 파란 항체가 적당한 비율이라면 항체와 항원이 적당히 결합해서 침전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 밴드로 보이는 게 침전됐다는 뜻이야. 이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지금 이중 면역 확산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중앙에다는 뭘 놨냐면 핵에만 들어있는 항원, 뉴클레오좀, 스플라이싱 시키는 단백질들이죠. 아니. 스플라이싱 단백질, 뉴클레오좀은 이제 DNA랑 결합해 있는 단백질이죠. 핵 안에만 존재하는 단백질을 가운데다. 그러면 이제 가운데서도 바깥쪽으로 확산되겠죠. 그다음에 A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혈장을 얻은 후 여러 농도로 희석했어. 근데 이 혈장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이 항체가 들어있습니다. 항체. 근데 지금 여기서 핵 항원과 만나서 침전이 되려면 이 핵 항원에 대한 항체가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침전이 일어나려면. 핵 항원이 있는데 항체가 이 항원에 결합하지 않으면 엉기지 않겠죠. 그럼 침전이 안 일어날 거 아니야. 반드시 항체가 있어야만 응집될 거라는 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A의 혈장을 얻은 여러 농도로 희석시킨 후 희석용의 바깥쪽 원에 표시하고 놓아둔다. 그래서 1대1이라고 하는 건 항체를 많이 넣어준 거고요. 혈장을 많이 넣어준 거고, 얘는 그거를 희석한 거야. 양의 대조군이면 이제 둘이 만났을 때 침전이 된다는 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양의 대조군,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3시 방향에 있는 이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둘이 보면은 항체의 파란색 확산돼서 점점 농도가 낮아질 거고, 핵항원 가운데서 확산될수록 농도가 낮아지는데 그 가운데쯤에 밴드가 생겼죠. 그렇다는 건 둘이 확산돼서 만나서 침전된다. 실험은 잘 되고 있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의 혈장에 핵항원에 대한 항체가 없다면 어떻게 해서 없다면 이 마이너스처럼 항체가 확산되지 않을 거니까 항원과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이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밴드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 사람 A는 핵항원에 대해서 항체를 가진다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죠. 그럼 원래 정상인이라고 하면 자기의 핵에 있는 지금 핵항원은 A로부터 온 거잖아. 이 핵항원 자기의 핵에 있는 뉴클레오즘이나 스플라즘 항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정상인이라면 이 핵항원에는 항체가 없어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있죠. 자기의 핵에 있는 단백질들을 공격하겠죠. 이거를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고, 이 핵은 우리 몸에 어디에든 있죠. 거의 핵이 없는 몇 가지 세포를 빼놓고는 다 있잖아. 그럼 자가면역 질환의 항체들은 전신적으로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법인데 실제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을 우리가 시스테믹 루푸스라고 들어봤어요. 루푸스 자가면역 질환인데 핵항원을 공격하는 전신적으로 면역이 일어나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이 사람은 루푸스에 걸린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희석시키면서 이렇게 밴드가 생긴지 봤더니 여긴 생겼는데 1대 1000으로 항체를 많이 희석한 곳은 밴드가 안 생겼죠. 왜 그런지를 이 까만 선을 따라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핵항원이 똑같은 양이 있을 거야. 근데 항체를 희석했기 때문에 항체가 잘 없겠죠. 이렇게 없으면 얘를 응집시키지 못해요. 즉 항원에 비해서 항체 양이 너무 작아서 응집이 안 돼서 밴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에 핵항원의 농도를 높여서 놓으면 1대 1000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돼? 핵항원의 농도를 높이면 항체를 좀 늘려야 응집이 되는데 항원만 늘리면 오히려 더 또 이 단백질이 응집이 안 되겠죠. 니은 틀립니다. 핵항원의 농도를 높이지 말고 낮추거나 아니면 항체의 양을 높여야만 밴드가 나타납니다. 항원 항체 적당한 비율일 때 침전이 되니까요. 디귿 핵항원이 부착된 플레이트에 이제 그림 그려봤습니다. 어떤 그 금방 옆에서 문제했죠. 웰에다가 이 핵항원 빨간색 단백질을 붙여놔. 이 사람한테는 뭐가 있어? 이 핵항원에 결합한 항체가 있으니까 이 혈장을 처리하면 항체가 붙을 것이고, 우리 다이렉트 일라이저라고 하면 이 핵항원에 항체를 붙여놓고 이 항체가 붙는 다음에 어떤 플러스 반응이 나타나게 하는 엘라이자입니다. 그러면 단백질이 있으니까 항체가 붙고 반응이 나타나겠죠. 이걸 우리가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디귿 맞습니다. 기억 디귿. 답은 5번. 자, 이건 알면 좋은 거. 별표 2.9개 정도. 시험에 도움은 되는데 꼭 알아야 되는 정도는 아니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면역학 보강 문제까지 다 했어요. 끝.